안녕하세요. 아미족 꼰대 아저씨 12월 2부 영상 올리겠습니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스피치, 헛술, 언변, 표정, 말의 힘,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됩니다. 바른말, 고운말, 착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앞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이것만 잘해도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이익을 줄 사람도 많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인간도 당연히 자연의 일법칙인 인과의 법칙,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원인과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 원인을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겠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부자로 살아가든 내가 종업원이든 CEO이든 모든 영향은 내 생각이 내 말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말의 길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나의 말 정원에서 살게 됩니다. 나는 나의 말을 타고 다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들은 것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말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 살면은 말을 바꿔보세요. 표정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서 말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원인을 바꿔보자.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사고의 힘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일단 좋은 습관이 가진 사람 옆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들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말의 힘 기억해 주시고요. 상대가 얻는 가치에 집중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제안하는 입장에 처한 사람은 항상 고객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거절합니다. 3번, 5번 거절하게 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눅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영, 상술, 화술, 마케팅 이 공부를 딱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난다? 거절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 지라드라든가 폴 마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험 세일즈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온 분이고 자동차 세일즈에서 기네스북에 올린 분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보다 거절한 그 사람이 내한테 보험을 들어줄 확률이 훨씬 올라가더라. 거절 많이 한 그 사람이 내한테 자동차를 사줄 확률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절해요. 그 다음에 또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 고객님한테 파마시켰습니까? 계속해서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파마해도 어울릴까요? 이 사람은 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파마하면 어울릴까요? 이 질문을 얻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말고 들이대라. 질문해라. 왁스 필요하십니까? 파마하시겠습니까? 염색하십니까? 클리닉 하시겠습니까? 코스 상품 하시겠습니까? 연간회원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계속해서 들이대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제한하는 나의 이득에 집착함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안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객님이 이익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거절을 하더라도 찬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제안한다는 것은 오지 마라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신중을 기해야만 된다. 제안할 때는 상대가 얻게 되는 가치 보세요. 연간 회원을 하게 되면 1년에 6번 저한테 방문했던 고객님 연간 회원을 제안하고 22만 원으로 연간 회원을 끊었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50% 할인을 해줬습니다. 6번 할 때는 한 번 올 때 10만원 써 6번 오면은 60만원인데 22만원 주고 한 번 올 때마다 50% 할인하니까 이게 아주 60만원 내한테 지출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커트나 폼 한 거 생각 할인 있다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6번 하게 되면 7, 80만원,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22만원 준화놓고 1년 동안에 6번 오죠. 8번 오도 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은 고객님에게 준 가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객님 이익을 위한 이런 제안을 적절하게 잘 할 줄 알아야만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리게 될 기쁨을 확대시키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한테 정말 이익이네. 고객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만 나의 매출액이 올라가고 고객님 기쁨도 올라간다. 더 많은 제안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성과도 분명히 생기게 되면서 윈윈이 됩니다. 고객님도 좋고 나도 좋고. 기초 기본에 충실해라. MOT. 고객님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MOT는 한 30여 년, 4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얀 칼슨이라는 분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하기 일보 직전 회사에 30대의 CEO가 취임하고 나서 분석했던 내용. 접점의 순간, 처음 눈 맞춤 때의 순간, MOT.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함의주의 MOT가 있습니다. 매뉴얼, 인사하기, 눈 맞춤, 미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다음에 헤어하시겠습니까? 두피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폼하겠다? 사물함에 소지품 넣고 가운 입고 편안한 소파로 모시고 난 다음에 고객님 차 한잔 드시겠습니까? 차 드시고 나면 찾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디자이너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찾는 디자이너가 없고 처음 방문이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커터를 잘하는 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파머 잘하는 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대면입니다. 그렇게 하면 디자이너 소개해주면 디자이너가 1번 디자이너 누구누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자, 생각하고 오신 스타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함의주의 MOT입니다. 파트너가 왔습니다. 파트너가 오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파트너 누구누구입니다.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고객님. 헤어를 담당해드릴 디자이너 누구누구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고객님 헤어 시술을 도와드릴 파트너 누구누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고객님. 그리고 신규 고객 회원 가입하기, 포스, 기록, 미소, 눈맞춤 요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산부실로 오세요. 요자 대신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고객님. 뜨겁지 않으세요? 고객님. 그 님자가 끝나니까 교양 있는 미용실이 된 겁니다. 이게 25년 전 함의주에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주는 예의 바르다, 교양이 있다, 친절하다. 그게 함의주 브랜드 파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지금 신입 직원들이 오면 90%가 요자를 씁니다. 이리 오세요.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뜨겁지 않으세요? 요자를 안 쓰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024년도는 요자가 없는 함의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2 전성시대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답은 하나뿐이 아니죠. 지금 꼰대 아저씨가 이야기한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샵에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 맞는 내용들, 맞는 답이 훨씬 많을 겁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좋은 단어, 예쁜 단어, 착한 단어, 고객님이 듣고 싶은 단어들을 더 많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최고의 답이 되도록 만들어가자. 고객 중심으로 업의 개념을 바꾸는 것도 진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을 받았고 기술 중심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이 미용계에 들어와가지고 기술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고요. 서비스업 중심에서 마케팅 전략 사업 중심으로 바꾼 사람이 본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업의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핍하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창조성이 여러분 가족, 주위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얼음이 녹으니까 봄이 온다. 답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정해진 길로만 가도록 자꾸 부모님들이 강요를 했습니다. 학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길로만 가면 부가치는 많이 없습니다. 편안하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창조성은 분명히 떨어진다. 몸과 실패 정신으로 도전을 해라. 실패의 법칙, 라이트 행제는 805번 실패하고 비행에 성공했다 그랬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데 9,000여 번 정도 실패하고 실패 이후에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95%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포기한 경험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아이씨는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레지스 미용실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디자이너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디자이너 2시간 동안에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면담했습니다. 그렇게 이 레지스가 세계적인 헤어샵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이거였었구나. 이 아이디어를 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써먹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제 한미주가 이 정도까지 되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잘하는 디자이너 있으면 그 디자이너의 말솜씨를 훔치고 곁눈질로 기술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나의 가치는. 나는 지금 미용실에 왜 나왔습니까? 뭐 팔려 나왔습니다. 뭐 팔려 나왔죠? 기술 팔려 나왔죠? 이미지 팔려 나왔죠?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나의 상품성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경쟁자와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가? 상품성과 생산성과 차별성이 올라가야 내 몸값,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 가치 유지를 위해 나는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가,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있는가,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1년 전과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변화했는가, 그리고 그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변한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고 변화했는데도 발전이 없다면 아저씨 탓해도 될 겁니다. 미용실 탓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발전 없다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남 탓하고, 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용계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업의 개념을 아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 방식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소비자의 트렌드를 아는, 지금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브랜드를 찾습니다. 명품을 찾습니다. 나의 소비 있어 보이는가? 어떻게 내가 파는 것을 있어 보이게 또 자랑하고 쉽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꼼꼼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건 왜 함이지 오는가? 나의 단골 고객님, 팬덤 고객님들은 왜 나에게 커트를 하고 염색을 하고 폼을 하는가? 무엇이 그들을 만족시켰을까? 무엇이 그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알아야 더 많은 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나를 특화시키세요. 그래야만 내 팬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팬덤을 만들어 냅니다. 양산하게 됩니다.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는 정말 차별화, 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내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고객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현실이 되는 멋진 2024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저씨 2023년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